끊고 다시 갑니다. 원장님한테 혼났어요. 책상 엉망이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C를 곱하고 C로 나눠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때 C가,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할 때의 C가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갈게요.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할게요.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뉩니다. 물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당연히 따로 써주세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거는 빨간색은 뭐라고요? C가 양수일 때. C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C의 부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바뀌느냐, 이걸로 부등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나눠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C가 양수일 때, C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적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등식에서는 어떻게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눴을 때 등식이 그대로 동치인 관계로 유지가 되지만, 부등식에서는 더하거나 빼는 거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이제 곱하거나 나누기 할 적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적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부등식의 성질. 다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시하는 방법을 초과, 미만, 이상, 이하의 용어와 함께 설명을 하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수직선에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라는 용어도 그냥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x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a보다 작을 때 미만이죠. 이거는 x가 a 미만이다, 이렇게 되고, 수직선으로는 자 a에서 a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빵꾸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보다, 이거는 x의 범위거든요. x의 범위. a보다 왼쪽에 있다. 작은 게 왼쪽이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요 경우에도 이제 요건 표현을 어떻게, x가 a 초과다 이런 말 이렇게 되고, a는 안 들어가니까 빵꾸 뽕,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x가 a 이하라고 읽죠. 작거나 같다. x가 a 이하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었을 적에, 자, a를 포함을 하죠. a가 포함이 되고 a보다 왼쪽, 이렇게 a보다
A보다 왼쪽.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A 이상, X가 A 이상 이렇게 되면은 크거나 같다 또는 작지 않다.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A 포함되니까는 새카맣게 칠해지고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다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연립이라는 말의 뜻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같이 성립한다. 동시에 만족한다 또는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연립, 두 개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과 a 다시 x 다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b 다시 x 그다음에 c 다시 이퀄 0 이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서로 같이 동시에 만족한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동시만족을 얘기를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시만족이기 때문에 연립이라는 말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럼 연립부등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연립부등식에서의 연립도 역시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야 된다? 공통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두 방정식의 공통해 공통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공통해다. 두 방정식의 공통해다.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해 개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그 동시에 만족해주는 해는 이 방정식의 해와 이 방정식의 해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녀석이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공통근, 공통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인 대입법과 가감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인데 사실은 연립방정식 풀이의 중간 과정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입법도 그렇고 가감법도 그렇고 연립방정식 풀이의 중간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미지수가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x, y 이거는 xx가 왜 나왔지?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또는 어떤 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인 경우도 있어요. xyz, xyz, xyz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될 때 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줄이기 위해서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대입이라고 하는 방법과 가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입은 이제 두 방정식 중에 한 방정식을 이제 뭐 x는 어떤 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만약에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면은 y에 대한 식으로 될 거고요. y 관련된 식으로 y로 되는 식이 될 거고 이거를 다른 방정식에 쌍을 이루고 있는 다른 방정식의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방식이죠. y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y 자리에 이 다른 방정식의 y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x에 관한 식이었고요. y에 관한 식이죠. 이건 x 자리에 넣고. 그러면은 x에 관한 식을 y 자리에 넣어버리면 원래도 x와 y에 대한 식이었는데 y가 없어지면서 x로만 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y에 관한 식을 x 자리에 넣음으로써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한 1차가 아니고 1차 방정식이 되어서요. 그러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1차 방정식 풀이법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감법도 뭐를 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방식인 1차 방정식 풀이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소거하고 싶은, 즉 줄이고 싶은 문자를 미리 선정하세요. 개수가 같은 거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배수가 되는, 개수 간의 관계가 적당하게 배수가 되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억지로 맞춰야죠. 네. 최소 공배수가 되게끔, 개수가 최소 공배수가 되게끔 적절히 맞춥니다. 그래서 한 문자의 개수를 정확하게는 개수의 절대값을 같도록 절대값이 같도록 양쪽 양식의 적절한 값을 곱해요. 두 개씩 중에 뭐 둘씩 다에 곱해도 되고 두식 중 하나에만 곱해도 되고 하여튼 양의 식에 적절한 수를 곱해서 곱한 후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한 문자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졌죠? 그러면 이제 더하거나 부호까지 같으면은 더하면 안 되고 빼야 될 거고요.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소거라는 표현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미지수를 소거하면은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또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풀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원 자체가 이제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계산 문제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 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네 문제, 4개 같은 하나죠. 4개 같은 하나. 예.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예. 통분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통분하는 거 말고 그냥 분수 없애려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이 식 전체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0을 곱해주게 되면 다 적어 놓을게요. 2분의 x, 3x 더하기 1 빼기 10 곱하기 5분의 2x 더하기 3 이렇게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여기 양 날아가고 5 이렇게 되고 5가 여기에도 곱해집니다. 그래서 15x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뿅 이렇게 날아가고 나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에 곱해지고 여기에 곱해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10보다 크다. 그러고 계산을 해줍니다. 요거는 11x 요거는 빼기 1 10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 해주면은 11x가 11보다 크다 11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 하나 완성. 그 다음 해결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전개합시다. 그러면 4x 더하기 8 여기는 2x 더하기 6 이렇게 되고요. 2x 양쪽에서 빼주면 2x 8
양쪽에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요거 11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고요. 2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이런 것들 양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 거예요. 나누거나 곱할 때 위에도 10 곱할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대입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야, 여기 y가 여기 뭐랑 같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5랑 같다?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는데 y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갖다 넣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3x 빼기 y죠. 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는 10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가 요쪽에도 곱해집니다. 여기 곱해지면은 3x 더하기 2x 빼기 5가 10 이렇게 될 거고요. 5x 여기는 빼기 5 없애려고 더하기 5 양쪽에 더하기 5를 해주면은 15 이렇게 될 거고요. 5로 나눠주면은 x가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x 3 나왔으면 끝난 게 아니고요. y 값도 얻어야죠. 3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5, 즉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y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위에 거는 소수점인 상태라서 좀 없애려고 소수점을 없애려고 10을 곱할 겁니다. 위에 거에는 12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겁니다. 얼마요? 6이요. 6을 곱해주면은 6 곱하기 3분의 2x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자 싸싸2 그러면 4x 더하기 싸싸 그러면은 뭐 y 슝슝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요거를 나누지 뭐 2를 나눕시다. 2를 나누면은 6x 빼기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죠.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등식은 계속 같은 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은 다 같은 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연립은 결국 이거와 이거의 연립이고 이거는 또 뭐랑 같다? 요거랑 같으니까는 요거랑 요거랑 연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없어지기 쉽네요. 네, 그러면은 더해주면 없어지겠죠. 그죠? 더해주면은 10x는 얼마? 없어지지 않고 더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아무 때나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x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4 더해주면은 양쪽에 4 더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 문제 확인했고요. 6번입니다. 현주가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하고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입장료가 한 사람당 1,200원이었어요.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 저렴한 단체 입장권으로 입장이 가능한데 30명 미만이라고 해도 단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30명 미만인 상태라면 몇 명부터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 그러니까 30명 미만이라면 당연히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00원 곱하기 30명 건데 원래라면 한 사람당 입장료가 근데 20% 저렴하다니까 곱하기 20% 저렴한다. 우리 20% 할인하면은 결국 80%만 내는 거죠. 80% 이렇게 이게 더 싼 거로 가면 되죠. 더 싸다. 어떻게? 1200원 곱하기 x가 이렇게 얘보다 더 비싸면은 요거는 얼마부터는 이제 몇 명부터는 얘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이거 계산을 하는데요. 일단 1200 나눠주면 x가 뭐보다 크다? 30명 곱하기 80%보다 크면 됩니다. 80%라고 하는 80%니까 탕탕 이렇게 될 거고 30과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탕탕 이렇게 돼서 24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죠. 24명보다 많으면 단체 입장권 유리한 거고 몇 명부터니까는 정확하게 25명부터죠. 더는 이제 단체 입장권이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식 세우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20% 저렴하다라고 하면 30명부터는 20% 저렴하다 하면은 30명의 20%가 몇 명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30명의 20% 하면은 6명이죠. 그러니까 6명치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30명이 되면 6명치를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즉 24명치 가격만 내면 30명이 입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25명이면은 24명치만 가격을 내는 거고요. 26명이어도 24명치만 가격을 내고 단체 입장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5명부터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시우가 집 근처 PT가 가능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헬스클럽은 두 가지 회원권이 존재하고요. A 회원권은 월 등록비가 8만 원인데 하루 이용 비용이 5천 원이고요. 그러니까 등록비 내고 하루 이용 비용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PT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B 회원권은 월 등록비가 12만 원이고 하루 이용비 1,000원입니다. 그러면 B 회원권을 끊었어요. 월 등록비는 비싸지만 하루 이용 비용이 싸기 때문에 B 회원권을 끊었다면 한 달에 며칠 이상을 이용해야지 A 회원권보다 이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B 회원권을 이용한 경우가 금액이 작아야 되는 거니까 12만 원 더하기 하루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이니까 1,000원 하루 며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8만 원 더하기 하루 이용할 때마다 5,000원씩 내야 되니까 5,000원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4,000원 X가 4만 원 이렇게 되고 X가 10보다 크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0보다 크다. 즉 이거 날짜였거든요. 날짜. 그러니까 11보다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이상을 이용을 하면은 이익이 되는 거죠. 이걸로 할 때. 자,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초기 비용이 4만 원이 차이 나요. 초기 비용 4만 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이제 4,000원이 자가이가 나요. 예, 4만 원이 처음에 B 회원권을 끊었으면 4만 원이 더 손해였죠. A 회원권보다 더 손해였는데 한 번 이용할 때마다 하루 이용할 때마다 4,000원씩 이익을 보는 거예요. 하루 이용에 4,000원씩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 만에 이걸 다 까느냐 하면 10일 만에 다 깝니다. 초기 비용 4만 원을 10일 만에 다 까고 어떻게 11일부터는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현재 이모하고 조카의 나이 합이 60세이고요. 그러면은 현재의 이모를 X, 현재의 조카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6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0년 후 이모의 나이는 X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요. 10년 후 조카의 나이 y 더하기 10입니다. 그거가 3배래요. 이거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죠. 나이는 이렇게 10년 후 이모의 나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x와 y를 구한 다음에 y를 정확하게 구해가지고 3년 후 조카의 나이 즉 y 더하기 3을 구하는 건데요. 연립방정식 풀이를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3y 더하기 30 그죠? 여기는 x 더하기 10인데 요거에서 x는 이렇게 하고 나면 3y 더하기 20 10을 뺐어요. 그리고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3y 더하기 20을 대입을 합니다. 3y 더하기 20 더하기 y가 60 그럼 20을 빼고 나면은 4y는 40, y가 10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13 이렇게 해결이 돼요. 이렇게 식으로 세워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도 가능하냐? 자, 이모의 나이와 조카의 나이의 합이 60살이었어요. 10년 후에 이모의 나이와 조카의 나이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그러면은 바로 80살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10년이 지나면은 이모도 10살을 더 먹고 조카도 10살을 더 먹어요. 그럼 합이 20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로 플러스 20이 추가가 됩니다. 10년 후면. 그럼 5년 후면은 어떻게 추가가 돼요? 10살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 3년 후면은 6살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거를 80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 이모 나이가 조카 나이의 3배라니까 3대 1로 이렇게 이거를 자르는 겁니다. 80이라는 나이를. 그러면은 총 몇 등분으로 하는 거냐면 4등분 하는 거죠. 3대 1 이렇게 합쳐서 80이니까요. 4등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등분은 20이 되는 거고요. 20 요거는 60 이렇게 되는 거죠. 10년 후 이모 나이 60살, 조카 나이 20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모하고 조카인데 뭔 할머니 같아. 자,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조카 나이가 현재 조카 나이는 얼마냐 하면은 10살이고요. 그건 알겠죠? 1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현재 조카 나이는 10살이고 3년 후에는 13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쉽게 푸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식 이외의 방법, 식을 세우지 않는 방법들이 보입니다. 자, 9번입니다. 7% 소금물과 12% 소금물을 섞어서 9% 소금물 650g을 만들었다면
7% 소금물과 12% 소금물은 각각 얼마씩 섞었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내가 x 요거를 y라고 한다면 x와 y를 합쳐서 650이라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7%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7% x, 12% 소금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12% y 이렇게 되고 9% 소금물 650g 안에는 9% 네, 650 이렇게 이제 되죠. 이렇게 연립을 합니다. 이렇게 연립을 하고 100을 4 곱하면은 분수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수가 없어지고 7x 더하기 12y는 9 곱하기 650 이렇게 됩니다. 아직 계산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다가 7을 싹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7을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7x 더하기 7y는 7 곱하기 650 이렇게 될 거고 빼주면 7x 없어지고 5y가 2 곱하기 650 이렇게 되죠. 그러면 5로 나눠주면은 y는 2 곱하기 5분의 650 이렇게 해주면 되죠. 5일은 5, 35, 130 그러면은 y가 260, y가 260이니까 260을 빼주고 나면은 390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이런 것들도 계산식 세우는 거와 이거는 이제 소금물과 소금 이렇게 식 세우는 것과 식 세우고 난 다음에 뒤에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선생님이 어지간하면은 계산을 뒤로 미룬다는 거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7% 소금물과 12% 소금물을 섞어서 9% 소금물을 만드는데 7%에서 9%로는 얼만큼 바뀌었냐면은 2%포인트 바뀌었습니다. 12%에서 9%로는 마이너스 3%포인트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 두 개 같은 양을 섞었다면 얘랑 얘가 똑같이 325g씩 섞었다면은 딱 이거의 딱 가운데 값, 즉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9.5%가 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약간 더 7% 쪽으로 쏠렸죠. 그 말은 얘를 더 많이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7% 쪽을. 그래서 어떻게? 얘랑 얘가 3대 2의 비율로 섞은 겁니다. 그러면은 650을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되느냐 하면은 3대 2로 쪼개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 3은 요렇게 요 2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3대2 즉 몇 등분 하는 거예요? 5등분 하는 거죠. 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30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1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0과 260 이렇게 390, 260 뭐가 7%가 390, 그 다음에 12%가 260 이렇게 섞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죠? 다음 KTX 열차의 길이가 400m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마을호 길이가 220m라고 하는데 두 열차가 같은 속도로 터널을 통과를 하는데요. 자, 지금 속도도 모르고요. 속력도 모르고 터널 길이도 몰라요. 이게 터널입니다. 터널을 기차가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통과죠. 완전히 통과.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완전 통과인데요.
딱 터널 길이만큼 딱 더가면은 자,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터널 길이만큼 더 가게 되면 터널 길이만큼만 더 가면은 요만큼만 가는 거예요. 즉 아직 터널 안에 있죠. 그러면 얼만큼을 더 움직여야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냐면은 기차 길이만큼을 더 가야지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자, 완전 통과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 물체, 움직인 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 길이 더하기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이렇게를 해야지 완전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 한번 그림 그려보면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 터널 길이 모르죠. 터널 길이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차의 속력 모르죠. 열차 속력 똑같은 속력이라는데 Y라고 합시다.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은 거리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거리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속력 얼마? 몰라요. Y 곱하기 30초 하면은 뭐 거리 어떻게 된다고요? 터널 길이 X에 30초는 KTX 길이 그거죠. 400. 그 다음에 똑같이 Y 곱하기 25 이렇게 하면은 터널 길이 X에 열차 길이 220 이렇게 연립이 됩니다. 네, 연립 방정식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빼주면은 얼마가 돼요? Y 곱하기 5죠. Y는 요거는 XX 없어지고 180 이렇게 될 거고 Y가 35 5, 6, 30 이렇게 되니까는 36 이렇게 되죠. Y가 36, X는 그러면은 36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X 더하기 220은 36 곱하기 25 이렇게 해주면 되죠. 36을 4 곱하기 9로 이렇게 해주고 4와 25를 곱해주면 100이니까는 9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것은 900 빼기 220, 즉 얼마가 되느냐? 680m가 됩니다. X와 Y가 이렇게 됩니다. 즉 터널 길이가 680, 그다음에 열차 속력이 36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부러 그런 문제들만 모아놨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들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두 열차의 길이 차이가 180m 나는데요. 열차 길이 차이가 180m가 되는데 그거를 움직이는데 5초 더 걸린 거예요. 통과 시간 차이가 얼마라고요? 5초예요. 그러면은 속력은 똑같다 했으니까는 5초분의 180이 바로 속력이 되는 거죠. 열차 속력은 얼마라고요? 5분의 180, 즉 36이 됩니다. 36m 초속 36m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요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인 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30초 곱하기 36 이렇게 하게 되면은 터널 길이 더하기 KTX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 곱하기 얼마라고요? 30초 하면은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터널 길이 더하기 KTX 길이가 400이었어요. 이거 400, 이거 KTX가 통과한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기 싫어.
1080 빼기 400이 바로 터널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680m가 되죠. 터널 길이가 680m. 열차의 속력은 36m, 초속 36m. 똑같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의 단원의 문제 해석력 테스트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